제가 좋아하는 채널이라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락 뮤지션인데 시사, 경제, 사회 전반을 관심법으로 가장 빨리 분석해 주시는 분인데요. 크로커 남자 훈련소라고 한번 가서 보세요. 제가 좋아합니다. 오늘은 수능도 머지않았고 수능을 잘 보려면 초등교육부터 기초공사를 잘 해놔야 또 수능을 잘 보시니까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요. 지금 빨리 눌러주세요. 한국에 인재가 많이 나와야 우리나라도 발전하는 거니까요. 큰맘 먹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그래도 0.02%의 인재를 길러낸 제가 그런 엄마잖아요. 네, 제 경험담이니까 도움 되시겠다가 싶으시면 적으시면서 들어주시고요. 자, 적을 준비 해주세요. 제가 저희 아이에게 초등학교 때 했던 교육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을 잘 보내야 성공적인 중학생이 될 수 있고, 그 성공적인 중학생은 수능도 잘 볼 수 있는 고등학생이 됩니다. 초등학교 때 보면은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이 중학교 가서 사춘기가 되면 갑자기 일명 학교 날라리가 되기도 해요. 완전 그 친구 패셔니스타 돼요. 아주 헤어스타일도 장난 아닙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이제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들 공부해라 하면서 이미 공부에 질려버린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럼 우리 아이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했던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 모임도 잘 못했고요. 그다지 또 엄마들이랑 교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하고 생각한 방식대로 제 머리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대로 아이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실천을 했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네. 전 공부하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시험 볼 때 공부 안 해도 되고 더 많이 놀 수 있다고 했더니 수업 시간 집중하는 습관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쭉 고등학교 때까지 쭉 가게 됐어요. 초등학생 때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저는 예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운동에서는 먼저 시킨 거는 축구예요. 여자아이가 웬 축구냐라고 하실 텐데요. 미국에서, 선진국에서는 여자 축구가 인기가 아주 많아요. 왜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초등학교 시절에 여자아이들에게 축구가 굉장히 좋아요. 축구는 남자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고 팀을 이뤄서 하는 단체 스포츠는 아이들에게 팀워크와 페어플레이 정신을 키우는데 큰 효과가 있어요. 여학생들 축구를 시키게 되면 굉장히 씩씩하고 진취적인 그런 학생이 되는 거죠. 성장기에 또 성장판을 한약으로만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고학년이 좀 돼갈 때 농구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농구는 점프 동작이 많아서 성장판을 자극해서 아이들 성장에 탁월하고요. 실내, 실외 모두 가능한 스포츠여서 장소에 제약이 없죠. 또 손으로 하는 구기 종목으로 신체의 고른 발달과 작전도 짜고 구사하면서 그런 얻게 되는 명석한 두뇌 플레이 등 마지막으로 팀 스포츠의 장점인 협동성, 사회성을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공부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또 이제 농구 시키려고 하니까 여자라서 잘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 친구 엄마들한테 일일이 하나씩 다 전화해서 팀 만드느라고 공부시키는 게 힘든 게 아니라 팀 만드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자, 여름엔 또 반드시 수영을 가르쳤어요. 요즘은 학교에서 생존 수영을 가르치신다고 해요. 수영은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운동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 배우면 또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또 따로 시간을 내서 배우기 힘든 운동 중에 하나니까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수영복을 입는 게 부끄럽다고 물을 싫어한다고 해서 선생님한테 전화하잖아요. 저희 아이는 수영 빼주세요.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물을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아이도 천천히 물과 친해질 수 있게 해주시면서 수영은 반드시 몸에 익힐 수 있게 어릴 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엔 스키라던가 스케이트와 같은 동계 스포츠를 가르쳤어요. 집에서 춥다고 게임만 하던 아이가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아이로 변신합니다. 자, 다음은 음악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음악은 한번 배우게 되면 평생 취미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초등학교 때예요. 초등학교 때는 몸이 유연하기 때문에 기타를 쳐도 성인이 되어 배우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초등학교 때는 뭐든지 빨리 흡수하기 때문에 기타를 배우기도 좋고 피아노로 치기도 좋습니다. 손가락 전체를 두드려서 치는 피아노를 하게 되면 뇌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지게 됩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 님도 있잖아요. 그분도 피아노를 어릴 적부터 쳤는데 피아노를 치지 않았다면 의사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분 완전 천재시잖아요. 지금 완전 팬입니다. 음악은 음의 수학이라고도 해요. 음악을 잘하는 아이는 수학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다른 거 안 시키고 막 공부만 하라고 하면서 공부만 시키고 수학만 시키지 마시고요. 피아노를 치게 하신다면 이런 활동들이 수리 능력과 직결된다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자 피타고라스도 사실은 음악가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칠음계는 피타고라스가 만든 것이랍니다. 그럼 어떤 악기부터 배우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가장 먼저 배우면 좋은 악기는 드럼이에요. 드럼은 음악의 중심, 즉 사람의 척추 같은 부분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전 드럼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 피아노를 치게 했어요. 그 다음 마림바란 타악기를 가르쳤고요. 전국 음악경연대회에서 초중고를 다 합쳐서 전국 1등을 했는데 이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어릴 때 수학경시대회 같은 공부대회를 나가는 것보다 예능으로 대회를 나가게 되면 좋은 점이 있는데요. 남 앞에서 연주를 하려면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무대에서 굉장한 자신감을 갖게 해서 앞으로 아이가 어떤 일에 직면하든지 절대 떨지 않게 하는 담대한 심정을 갖게 합니다. 남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런 무대 경험 엄청 중요해요. 남 앞에 서본 경험이 있는 아이는 이제 자존감이 더 높아지게 돼요. 그것을 해내고 냈을 때. 훗날 찾아오는 중요한 시험, 면접 시험 엄청 많죠. 요즘 인성 면접 등등 많아요. 거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당연히 예체능 교육에 또 미술이 빠질 수 없겠죠. 저 그림 엄청 좋아하는데요. 어릴 때 그림을 많이 그리면 굉장히 좋은 점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상상 못 하셨을 텐데 미술은 나의 정신의 표현이잖아요. 머릿속에 복잡하고 슬프고 속상하고 하는 것들을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 쌓였던 분노 막 어린아이들 스트레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름대로 스트레스와 또 응어리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돼요. 그 순간만이라도 그림을 그리게 되면 아이들이 나 자아를 표현하게 돼서 자아 존중감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어릴 적엔 안 좋은 감정들을 빨리빨리 풀어내줘야 돼요. 네, 자꾸 풀어내줘야만이 긍정적인 자아감이 생기고 그러는 가운데서 아이가 꿈을 갖게 돼요. 그런 분노를 자꾸 풀지 못하고 쌓이게 되면 그 내 안에서 꿈이 자랄 자리가 없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저희 자녀는 꿈도 없어요. 얘는 꿈도 없어요. 마치 자기는 잘했는데 자녀한테만 이렇게 바보냐는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거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를 제공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초등학생 때 미술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꿈을 꾸고 목표를 향해 다가가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공부만 시키지 마시고요. 예체능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체능 활동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몸을 움직이게 되고 생각도 많이 하게 돼서 정말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학교에서 아이의 학습 태도와 습관입니다. 어린 시기인 만큼 그 태도와 습관이 만들어져서 계속 쭉 평생 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수업 태도는 선생님께 인사를 잘하면서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들으면서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학습의 태도이자 습관이에요. 초등학교 때 갖춰야 할 것은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 학습의 태도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 학습의 태도입니다. 네,
두 번 말씀드렸어요.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수업 시간에만 집중해도 큰 학습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 나옵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모르는 게 있으면 그날 그 시간 꼭 질문하고 그날 안으로 배운 것은 다 내 것으로 만드는 학습의 습관을 갖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강조한 건 그거예요. 시험 기간 앞두고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더 놀려면 오늘 선생님 수업하실 때 정말 잘 듣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도 놓치지 않게 잘 듣고 끝나고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 중에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꼭 질문을 하고 질문을 많이 하라고 했어요. 질문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도 잘 모르겠으면 나가서 선생님께 또 질문을 해서 또 잘 알아보고 그날 안으로 모르는 것은 다 알 수 있도록 해낸다면은 특별히 공부할 시간을 갖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이한테 단순하게 이런 걸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들은 많이 놀고 싶겠죠. 이렇게 하면 네가 더 많이 놀 수 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선생님 한 분이 체육을 빼고는 모든 과목을 담당하시잖아요. 부모님께서는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자녀 앞에서 선생님을 무시하시면 자녀도 또한 그 선생님을 무시하게 돼요. 그러면 선생님을 무시하는데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따를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을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자녀가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게 간단히 정리해 보았는데요. 교육 방법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일관성 있는 부모의 자세와 규칙은 있어야 합니다.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응답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큰 꿈을 갖고서 훌륭한 사람이 되길 기원합니다. 자녀한테는 항상 밝은 표정과 온화한 말투로 손님처럼 귀하게 대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다음 중등교육에서 만나요. 안녕.